네, 월요일 경제읽기 경제 돋보기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한 주 빠른 뉴스입니다. 이번 주 미리 읽기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이 좀 경제 이슈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는 독감을 앓는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마감한 주식시장이 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사실은 예전에 우리 경제 얘기할 때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가 독감 앓는다 그랬는데 요즘은 증시가 그렇습니다. 예. 특히 양시장 모두 오늘 약보합세 정도로 출발했는데 장 막판에 확 빠졌어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00선이 붕괴됐고 코스닥은 무려 5%나 빠졌는데요. 예상보다 많이 빠지고 있는데 재미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흥미롭다고 해야 되겠죠. 예. 글로벌 증시 불안 자체는 상당히 익숙하시잖아요. 예. 벌써 몇 주 됐고 우리도 거기에 따라 출렁거리는 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두 가지가 흥미로운데 하나는 빠지는 이유가 확실치가 않아요. 다 알려져 있는 예상된 악재들이 있는데 예. 증시에는 예상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는 소문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격언이 있는데 다 알려져 있는데도 왜 이렇게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불안정할까? 저는 그런 비유를 들고 싶은데요. 예. 컨저링이나 주온이라는 공포 영화 무섭다는 얘기 알고 영화관에 들어가죠. 진짜 무섭죠. 그런데 영화관에서 아무 일도 안 벌어질 걸 압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 그렇죠. 무서워요. 실제 예상했던 것보다 더 공포에 시달리게 되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예상이 있지만 막상 들어가면 관객들이 비명을 지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공포심이 더 극대화되는 거거든요.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그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증시의 불안정도 글로벌 증시 불안정의 어떤 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두 번째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데 사실 이 글로벌 증시 불안이 오래 있을 거다 이런 예상들을 많이 할 때 신흥국 중에서는 우리가 제일 낫다. 그래서 비교적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안정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달러 부족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는다. 이제 전문 용어로 외화 유동성 문제가 벌어지진 않아서 제2의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게 오지 않는다 이런 뜻이었지. 증시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일은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었는데 왜 벌어졌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도표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재평가 과정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상당히 좋다고 봤는데 최근에 보니까 자동차 산업 위기론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실제 예상했던 것보다는 좋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주기적으로도 지금 침체 상태로 가는 거니까 예상보다 나쁠 수 있다. 그러니까 요즘 글로벌 증시의 최대 화두는 재평가거든요. 미국에서 블랙 Thursday라 그래서 검은 목요일이 온 이유도 채권 금리가 뛰는 건 다 예상했는데 이걸 다른 측면에서 보니까 미국 정부가 큰일 난 거구나 이런 재평가를 했듯이 우리 경제에 대해서 당초 예상과 달리 이게 생각보다 안 좋구나 하는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 같아요. 이 두 가지 측면이 좀 놀라운 면이 있어서 오늘 이런 이제 쇼크 상태까지 빠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두 가지 지금 짚어주신 것 중에 첫 번째 짚어주신 거는 주변에서 이렇게 공포감이 조성이 돼서 좀 더 무섭다. 이건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 말씀하신 이 재평가 부분, 우리나라의 경제, 한국 경제가 좀 기초 체력 자체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지금의 상황이 아주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안 좋아질 수 있는 겁니까? 증시가 도저히 반등이 안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진 않겠죠. 구조적인 문제는 이미 이제 여러 번 이제 설명도 들으셨고 또 저도 설명한 바가 있어서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건 이해하실 텐데 여기에 이제 주기적인 문제도 하나 이제 발생했는데 뭐냐면 한 2년 6개월 정도 주기로 발생하는 이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 돌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시는 반드시 먼저 반영하거든요. 그걸 선반영해서 증시를 보면 올해 1월에 2607.10 코스피 지수에서 지금 23%가량이 빠졌거든요. 20%가 넘게 빠지면 약세장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곰으로 상징되는 약세장인데 약세장에 이미 돌입했고요. 아마 이게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네. 물론 이제 반등도 있을 수 있고 추락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점에서 보면 주기적인 상황은 내년까지 안 좋다는 게 지금 여러 전망기관들이 나오는 거니까 대개 한 6개월 선반영된다고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약세장이 이어질 것이다. 다만 중요한 건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오늘도 그런 얘기들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하던데 저는 그 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안 좋게 봅니다. 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은 좀 이해관계가 있어서 부정적인 얘기를 그렇게 싹 자유롭게 하질 못해요. 부정적인 전망을. 왜냐하면은
이제 부정적인 소식을 전하는 사신을 목 빼는 버릇이 과거에 있었듯이 예. 증시에도 있어서 저처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비교적 볼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데 조금 나쁘게 보면 예.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 위기 정도는 아닌데 이제 한 가치로 보면 30% 정도가 날아가는 그러니까 지수로 치자면 코스피 지수로 1,800 정도, 환율로 치자면 한 1,300원까지 가는 내년 상반기까지 과정에 예. 그런 정도의 출렁거림은 감안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앞으로 200 가까이 더 빠질 수도 있다. 최악의 네네 그런 날.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는 거네요. 물론 이제 등락을 반복하면서 롤러코스터가 일방적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예. 그런 과정에서 보면 글로벌 증시 전체는 지금 거의 꼭대기 근처에 와 있고 공포감에 휩싸인 글로벌 증시에서 우리는 더욱더 아까 재평가 과정을 통해서 우리 경제에 대한 믿음을 잃고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저도 사실 오늘 장이 조금 충격적이어서 그쵸.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투자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분들께 혹시 조언을 해주실 게 좀 있을까요? 다만 이렇게 되면 공포감이 지나치게 극대화돼서 제2의 외환 얘기가 또 나올 테고 제2의 글로벌 금융 위기 얘기가 나올 텐데요. 특히 오늘 뭐 이제 시장에서 많이 거론된 10년 주기설이라는 게 대표적인 거죠. 예. 10년에 한 번씩 대형 위기가 오고 증시에 대재앙이 몰아닥친다는 건데 근데 거기까지 이렇게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재평가 과정을 통해서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는 조금 덜한 충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죠. 구체적으로 최근에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5조 원 이상 빠져나갔다. 그래서 예. 지금 우리 증시가 충격을 먹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는 90조 원이 들어왔어요. 외국인 돈이.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그런 외화 유동성을 걱정하는 수준은 아니고 외환 보유고라든가 수출이 좋아서 그 점엔 문제가 없다. 다만 증시가 이제 크게 빠지고 환율이 급등하는 정도의 시나리오는 좀 생각을 해두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위기를 바꿔서 두 번째 미리 읽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신용카드 대신 핸드폰 서울, 부산 찍게 될까라고 하셨는데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신용카드 대신에 핸드폰을 찍는 게 이제 중국에서는 일반화돼 있고 우리도 지금 제로페이, 서울페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예.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가맹점을 서울시가 모으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구조냐면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면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2.7%까지 수수료를 네. 그 가맹점이 부담하잖아요. 예. 그걸 0%대로 낮춰주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고 박원순 시장의 공약이었는데 그걸 이제 시행하는 게 간편 결제 시스템인데 한마디로 수수료 없는 결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없어지냐면 구조를 좀 설명드리면 신용카드는 그 가맹 사업자들이 벤 사업자를 통해서 포스라는 기계를 지급받아요. 이렇게 예. 찍는 거 예. 기억나시죠? 그럼 그 자료를 신용카드사의 벤 사업자가 갖다 주고 수수료를 먹고 신용카드 사업자들도 수수료를 두 군데서 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2.7%까지 늘어났는데 이거는 고객이 그냥 바로 그 기계에다 핸드폰을 대는 겁니다. 찍는 예. 겁니다. 말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 수수료가 0%대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서울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데요. 관건은 이건 많은 가맹점이 가입할수록 소비자가 편해지고 그러니까 더 많이 쓰일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당장 그 대형 외식업체들 상대로 서울시가 열심히 준비했더군요. 파리마켓가 보니까 오늘 참여한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예. 이 밖에도 몇 군데 맥도날드라든가 이런 매장들과 같이 지금 서울시가 시범 운영을 위해서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중국에 출장을 갔을 때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거의 웬만한 데는 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제로페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중국에서 하고 있어도 더 놀랐는데 이게 우리나라로 와서 사실 노점상 이런 데 현금밖에 안 받는 데도 많은데 그 제로페이가 될까요? 좀 자리 잡기 어렵지 않을까 중국 싶은데. 같은 경우에는 왜 거린들도 네. 핸드폰 이제 동량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예. 대기해서 아. 동영상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 된 이유는요. 실제로 현금도 위조 지폐가 많아서 신뢰할 수 없었던 데다가 신용카드라는 한 단계를 건너뛰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후발 효과 같은 거죠.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분명한 건 가맹점은 수수료가 없어서 굉장히 편할 거예요. 네. 소비자가 편해야 근데 이제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은 신용카드 쓰거나 그걸 쓰거나 큰 차이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없어요. 게다가 가맹점이 많지 않으면 불편함도 가중될 테고. 그런 점에서 보면 얼마나 가맹점을 많이 모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요소가 될 테고요.
또 하나는 뭔가 소비자한테 이걸 쓰면 혜택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예전에 네. 많이 쓰면 혜택 줬기 때문에 신용카드가 빨리 보급이 됐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썼죠.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똑같은 케이스여서 서울이 하고 뭐 부산까지 다 하게 될지는 이제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목을 그렇게 정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요즘 가장 뜨거운 경제 이슈 짚어보는 이슈 대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교촌치킨 오너 일가에서 뭐 직원 폭행 사건, 소비자들 분노가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이 사태가 이번에도 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불매운동 하자는 SNS도 많았고 예. 청와대 게시판에 보니까 댓글도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번 경우가 더 상징적이 된 것 같아요. 우선 국민 야식이라는 치킨 업계 프랜차이즈 1위예요, 여기가. 그리고 또 이제 사회 공헌 활동이라든가 가맹점주와의 상생 같은 걸 이 회사가 많이 강조해 왔어요. 네. 거기에 배치되다 보니까 더 분노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미스터 피자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예. 상장된 회사였는데 MP그룹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지금 상장 폐지 여부가 이번 달에 결정이 되는 상황에서 이 교촌이 상장을 하고 싶어 해요. 이게 이 중첩되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제 상당한 관심이 있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건 자체는 이제 영상에 기록된 사건 자체는 2015년 3월에 있었던 건데요. 예. 그 영상이 이번에 공개된 거고 이 창업주 겸 오너 권원광 그 회장의 육촌이라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사건 직후에 퇴사했다가 예. 2016년 3년 후에 다시 이제 복직해서 논란에 휩싸인 거거든요. 근데 육촌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세간에서 말들이 많은데 예. 재벌 구조, 오너가 황제처럼 이제 언행하는 재벌 구조가 프랜차이즈에도 그대로 이식된 면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게 대개 이제 혼자 자영업에서 시작해서 크게 일구다 보니까 가족이나 친인척이 아니면 오너들이 잘 믿질 않아요. 그래서 많이 동원해서 이 교촌의 경우에도 이 계열사들을 많이 경영시켰다. 그래서 부실 경영이 됐다 하는 지적도 지금 오늘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문제가 된 이 당사자 육촌도 사실은 육촌이긴 하지만 뭐 비서실장을 거치는 등 핵심 측근으로 활동해 왔기 때문에 심지어는 2016년 복직하자마자 인사 전권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장 대신 인사를 행하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를 조사했던 사람 보복 인사를 해서 예. 퇴사했다 이런 보도 나오는데 이런 점들 때문에 아마 더 이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저도 이 영상을 봤는데 보고서 교촌치킨 먹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했다가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제가 시켜 먹는 그 가맹점은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건 예.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오너이자 경영자들이 잘못한 건데 그걸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죠. 그래서 권리와 책임의 비대칭성이 프랜차이즈 오너 리스크의 문제예요. 예. 잘못은 누가 했는데 손해는 가맹점주가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선뜻 불매운동 하자는 거에 나도 그러마 하는 댓글들을 달지 못하는 게 이제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더 힘들어질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앞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일명 호시기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너 리스크로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당하는 걸 좀 막기 위한 법안. 이 법안 이게 이번 사태도 해당이 되나요? 교촌치킨 사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9월에 국회를 통과했어요. 예. 그 호시기 두 마리 치킨이라고 오너가 성추문에 휩싸였던 예. 경우가 있었죠. 미스터 피자처럼 대표적인 이제 오너 리스크의 사례였는데 9월에 국회를 통과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사안으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거니까 만약 내년에도 매상이 회복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 때문에 불매운동 같은 게 벌어져서 예. 내년에도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 그러면 아마 이 법 적용 1호 사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내년에는 피해가 거의 없다. 올해 이 충격이 다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법적 논란이 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시행 자체가 1월 1일이고 그러니까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피해가 내년에 지속되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법적 논란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보상을 받으려고 뭐 내년까지 피해가 없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거니까요. 예,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오너 리스크가 뭐 사실 호시기법도 호시기 두 마리 치킨이 문제가 있고 교촌치킨도 그렇고 오너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걸 좀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 호시기법은 가맹사업법이라는 건데 이걸 통해서는 손해배상 책임만 묻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보면 오너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가족이나 친인척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해배상 책임만 해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좀 잘 안 되겠다. 그래서 형사 책임으로 가야. 예, 조금 더 이제 광범위한 정보 공개를 해야 되겠다. 회사 내 경영진의 이제 친인척들이 누가 있는지, 또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적이 없는지, 전과는 없는지 등등 어떤 가맹점주가 가맹할 때 그 회사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이제 사실 이번에 그 영상 보신 분들이 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재벌가 오너 딸 못지 않더라. 그보다 더 하더라 하는 네.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그걸 이제 소비자들이 알 필요가 있잖아요. 가맹점주들은 특히 내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네. 더 알 필요가 있으니까 손해배상 책임 묻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오너 일가와 친인척들이 얼마나 근무하는지,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지, 또 어떤 이력과 경력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상세히 공개하게 하는 제도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다 근본적인 좀 해결책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월요일 경제 읽기 시간 경제 돋보기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